안녕하세요. 방랑전객입니다. 삼양무역이 지난 5월 15일 1분기 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분기 실적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별도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500억에서 600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소매 유통의 사업 특성상 크게 기복이 없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평균 10억 원,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에서 30억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기록. 2. 매년 1분기 당기순이익 급증. 첫 번째 분기별 영업이익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5년 4분기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약 17억 원의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에 따르면 약 11만 6천 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출연 및 임직원 스톡 그랜트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주식은 2025년 모두 장내 매도를 완료하였으며 금액은 약 16억 원 수준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5년 4분기 복리후생 비용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하락하였습니다. 관련 비용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은 9억 원, 영업이익률은 1.65%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면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평균보다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이란 전쟁의 영향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70불 수준이던 유가가 120불까지 상승했고 3월부터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하며 4%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하더라도 전쟁 기간 동안 억눌렸던 수요는 한꺼번에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2026년 영업이익률은 10% 전후 수준으로 코로나 직후인 2021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년 1분기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회사들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입니다. 삼양무역의 핵심은 본업인 화학유통보다 에실로 코리아의 안경렌즈 사업에 있습니다. 삼양무역은 자회사들로부터 매년 200억에서 300억 수준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한국큐빅, 에실로 코리아, 파이오락스가 있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대부분의 배당금이 에실로 코리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실로 코리아는 2002년 글로벌 광학 기업인 에실로와 삼양무역이 합작 설립한 기업이며 중간지주사 성격의 법인으로 산하의 안경렌즈 제조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양무역과 에실로 룩소티카가 각각 49.8%,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실로 코리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매년 배당금으로 들어오면서 약 1분기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결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1,000억 원에서 1,200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평균 50억, 당기순이익은 150억 원에서 200억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는 한국큐빅이며 종속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큐빅은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화공약품 유통 사업을 하는 삼양무역과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한국큐빅의 사업 특성상 큰 변화가 없다면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기록할 수 있어 별도 영업 변화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회사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큰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법인의 매출 성장입니다. 중국 법인은 에실로 코리아의 손자회사로 삼양무역 사업보고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양무역의 관계사인 에실로 코리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연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기 실적은 에실로 코리아 지분법 손익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삼양무역 분기보고서상 에실로 코리아의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750억이던 분기 매출 수준이 2024년 800억, 2025년 850억, 2026년 950억 수준으로 약 50억씩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는 매년 200억 수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실로 코리아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해보면 200억 중 50억은 베트남 법인에서 나머지 150억은 중국 법인에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에실로 코리아 139억, 케미그라스 380억, 중국 법인 550억이며 확정 매출인 베트남 법인 192억은 1분기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국 법인의 매출은 약 2,200억 수준으로 추정되며 베트남 법인의 매출은 약 850억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전방산업의 확대입니다. 최근 고성능 제품을 찾는 아시아 고객층의 확대와 더 높은 광학, 명료도를 추구하는 북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1월 미쓰이화학은 안경 렌즈 소재인 MR 시리즈 생산 능력을 증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굴절률과 안가 렌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공장은 2027년 완공되어 2028년 상반기 상업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쓰이 화학은 글로벌 표준이 1.60 및 1.74, TO 우레탄계 원료 시장의 약 80%에서 90%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는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가 실제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즈를 제조하는 에실로 코리아 역시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마치 지금 AI 수요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설로 반도체 시장이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에 발맞춰 에실로 코리아의 중국 법인도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며 2027년 증설이 완료되면 또 한 번의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2024년 흐름과 유사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법인으로 생산 물량을 이전하면서 중국 법인의 매출은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중국 법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출의 주요 원인은 안경 렌즈 수요에 따라 증설된 미쓰이 화학의 생산 능력 확대로 추측됩니다. 2025년 1월 미쓰이 화학이 증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앞서 2021년 5월에도 증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장기적 수요 증가에 대한 증설이며 기존 MR 공장인 오무타 공장의 신설 공장을 추가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실로 코리아는 2021년 증설을 시작하여 2024년 총 완공되었으며 2024년, 2025년 매출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2023년 일부 증설이 완료되어 2024년부터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설 규모입니다. 이번 2025년 유형자산으로 취득한 자산은 중국 법인 증설로 추정됩니다. 취득 자산은 168억 규모로 2023년 증설 금액 12억의 약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유형자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025년 말 기준 약 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즉 보수적으로 매출 1870억 중 20%인 약 374억의 매출 상승은 디폴트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증설 공장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가정하면 매출 상승폭은 500억 이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찍히는 시점은 2027년 2분기로 예상되며 2028년쯤에는 매출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적에 앞서 주가는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 정점을 찍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내용이므로 계속 체크하면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남정진이었습니다.